이번 중 지난해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군 영상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걸 다 먹어요? 아유, 와, 이거 심하다. 그릇이 몇 개야? 뱉는 거야 지금? 좀 음식 낭비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의 인기는요,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며 중국 내 먹방 신드롬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만큼이나 먹방 스트리머들의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뱉거나 준비된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등 먹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8월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한마디로 먹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중국 정부는 먹방을 올릴 경우 최대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음식 낭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폭식은 사실 좀 불편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짝 본 화면은 거짓 방송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먹방 규제가 시작되자 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한 먹방이듯 먹방 아닌 동영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술로 갑니까 이제? 음주잖아, 음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술방입니다, 술방. 와, 내가 몇 잔이나 먹는지 지켜보세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되니까 술로 간 거네. 취가 안 되니까 흐로 간 거네. 흐방이네, 흐방. 아이고 참. 먹방이 금지되자 스트리머들은 일명 술방을 선택. 술을 만리장성처럼 쌓아놓고 마시는가 하면요. 심지어 도수가 높은 술에 불을 붙여 인증했고요. 저건 건강에 더 안 좋은. 게다가 반려견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일명 개먹방까지 등장하며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참 규제가 생겨도 이걸 틈새를 이용해 파고나가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결국에는 규제를 할 거면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는 결코 좋은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팔라카드 화물 열차에서 10대 소년 사망. 인도 콜리산의 폭포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6년 영국 BBC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도에서 이것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무려 76건이나 발생하자 인도 경찰은 금지 구역을 만들어 이것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뭘 하길래 금지 구역을 만들어요? 흡연인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셀카였습니다. 셀카 때문에 죽는다고? 아 죽어. 막 언덕이 떨어지고 그러잖아. 절벽에서. 그렇습니다. 2016년 당시 인도는 셀카 관련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셀카로 인한 사망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뭄바이 내 해변가나 관광지 등 16곳을 셀카 촬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인도 내에서 운전 중 셀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자 2018년 인도 경찰은 운전 중 셀카를 금지하는 샵 Don't App Drive 해시태그 운동을 실시, 셀카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문제가 될 정도구나. 근데 운전하면서 셀카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지. 진짜 안 돼요. 그럼 이후에 뭐 인도 내 셀카 사망 사건은 좀 줄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도인들의 목숨을 건 셀카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2019년 인도 타밀나두 인근 판바르 댐에서 일가족 4명이 셀카를 찍다 추락해 사망. 그리고 2021년 인도 카나쿤트 인근 폭포에서 10대 여성이 셀카를 찍다 추락해 사망하는 등 해변가, 절벽, 폭포, 철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천만한 금지된 셀카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아니 위험한 데 가면 더 찍고 싶나? 그렇지. 인증하고 싶은 거지. 이게 약간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경쟁 붙은 거 맞아. 더 위험한 곳에 찍는 걸 과시하면서 내 스스로의 용기를 뭐 증명한다?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그 좋아요에 걸고 있는 거잖아요. 셀카 때문에 금지 구역까지 생겼음에도 인도인들이 셀카에 목숨을 거는 이유. 내 발끝에 저 세상. 어우 아찔. 하지만 가볍게 클리어. 인증 성공. 인도의 젊은 층 사이에선 단순히 재미로 혹은 위험한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과시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요. 위험천만한 셀카 촬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세봉, 트러플, 푸아그라의 맛을 능가하는 식재료로 손꼽히는 이것.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평론가였던 앤서니 보데이는요.
지방과 내장의 흐름이 목구멍을 뜨거운 은혜처럼 훑고 내려갔다. 이처럼 고통과 기쁨이 잘 어우러진 경험은 처음이다. 라고 극찬.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최후의 만찬으로 이 요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야, 뭐죠? 천국의 맛이라는 이 요리의 정체는 바로 메세의 한 종류인 오르톨랑을 오븐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새 크기 정도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르톨랑 요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악마의 요리인데요. 그 이유는 맛의 쾌락을 위한 아주 특이한 조리법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두고는 먹이를 끊임없이 먹게 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뒤에요. 산채로 브랜디에 담근 뒤 뜨거운 오븐에 구워내는 겁니다. 뭐 인간이 육류를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그냥- 조리 과정이라는 게 그럼요. 조금 더 클린할 필요는 있어요. 그 도축 과정도 그냥 깔끔하게 딱 잡으면 되지. 저게 뭔 짓이에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조리법만큼이나 오르톨랑을 먹는 모습도 특이한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악마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건가? 내가 이걸 먹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다, 뭐 이건가요? 그래, 나 미안해, 이거 좀 먹을게, 약간 이런 죄의식? 그렇습니다. 오르톨랑 요리는 먹을 때 머리에 천을 두르고 먹는 게 전통인데요. 그 이유는 신에게 자신이 방탕한 탐닉에 빠져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나 보죠. 저거 하나 뒤집어 썼다고 신이 못 보나. 오르톨랑이 신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싶은 천상의 맛으로 알려지자 무자비한 불법 밀렵이 성행. 어머. 결국 오르톨랑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된 천상의 맛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요. 심지어 2014년 오르톨랑 요리를 허용해달라는 복원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7년 프랑스 정부는 오르톨랑 불법 밀렵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시청률 21.7% 기록, 새로운 한류의 중심에 선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런데 마음 편히 사랑의 불시착을 즐길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배경이 북한이니까. 그렇죠. 참 북한에서는 보기가 좀 그렇겠네요. 최근엔 북한 내에서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장군님이니? 라는 말이 핫 유행어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이건 다르다, 뭐 이건 똑같다 이런 비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더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저러네. 고증이 잘못됐구만.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분을 제가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겸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 정말 그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셨다면은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소스가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씨 북한에는 군인들이 다 현빈처럼 생겼냐고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빈처럼 생긴 군인이 있었으면 탈북을 안 합니다. 탈북을 안 한다. 야, 되게 센 유머인데 이거. 자기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미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현빈처럼 생긴 분이 남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한에도 없죠. 한빈 하나예요. 예.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금지돼 있잖아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말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이럽습니다, 뭐 했습니까, 막 이런 식이었다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자기야, 막 이런 말투로 되게 싹싹 녹이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끼리는 막 아무개 동무, 나라 동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나라 친구, 막 나라 친구야, 막 이렇게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동물을- 말투까지 영향이 가는구나. 근데 북한 사람도 동물한 말이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나 보다. 한류 때문에. 하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무보다 친구가 특히 좋아질 수밖에 네 아직도 동물하네? 네 드라마 안 보네? 없어요. 친구.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또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가면 이모님들이 서 있는데 이모 오늘 그 뭐 USB 새로 들었다던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따라오라고 하면 창고집 같은 데서 그 USB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거는 밀수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이제 백공부 상무라고 해서 집에 쳐들어가요. 제 친구 아빠 중에 이제 백공부 상무에 다니는 아빠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아빠가 단속해온 USB를 자기가 집에서 다 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단속하다 뺏어온 최신 것들을 집에서 보는구나. 네, 오히려 진짜. 최신 컨텐츠는 저기다 있네. 실제로 북한 내 남한 콘텐츠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도시에서만 무려 만여 명의 학생이 한국 영상물 시청을 자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K-드라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 게 이제 워낙 마성의 컨텐츠 아닙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다는 거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꾸만 보고 싶은 금단의 열매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해도 일 없어. 기캐해도 볼 사람 보. 2018년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차를 끌고 도로에 나온 사람들은요. It feels weird. I'm so happy. There's no words can explain what I'm feeling right now. 운전대를 잡고는 한껏 설레는 표정으로 환호했고요. 경찰들은 축하의 의미로 운전자들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자분들이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거든요. 운전면허 따는 날인가 뭐야? 사실 이날은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9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가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구상에서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마지막 나라였는데요. 아니 이게 저 조치도 황당한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하네요.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199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47명이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 하지만 이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 2014년에는 여성 인권 운동가인 루자인 알 하스루리 أنا الآن في طريق الغويفات بحاول أقطع الحدود السعودية من هناك. 자동차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 2017년에는 한 여성이 남성 옷을 입고 운전을 했다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야, 운전이 무슨 죄라고요?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성차별이죠, 이건 명백히. 아이고 얼마나 운전하고 싶었으면. 근데 어쨌든 늦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이 정책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운전이 허용된 것은 모하메드 빈 살라만 왕세자가 주도한 개혁의 일환 때문이었는데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허용했습니다. 건국 이래 9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 금지라는 금단의 열매가 해제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요. Actually, the first thing is what I told my husband. You don't need to give me a driver. I don't want a driver like that. 이게 일파만파인 게 또 다양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불평등이. 네. 사회 진출에 대한 어떤 제약도 되고요.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혁명적이고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See a real big difference. 1982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아이사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2013년 5월 최고 자리 CEO에 오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6월 무려 36년간 아이사에 몸담았던 크르자니크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르자니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 바로 사랑. 그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크르자니크가 사내 연애를 했다고요? 한 직원이 크르자니크가 과거 아이사 한 직원과 교제한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바람을 폈나요? 불륜. 네. 부적절한 관계? 아이사 이사회는요. 이 조사 결과 크르자니크가 아이사의 친목 금지 정책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그의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 사내 연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좀 전근대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은 자유인데. 아니, 여기 미국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임됐을 것 같지 않고 이해가 안 되네. 자, 2017년 10월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미국 기업 내 성희롱과
사내 연애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졌고요. 아이사 역시 관리자급 인사의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일명 친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했던 걸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크르자니크는 사내 규정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 전에 일단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CEO가 이런 규정을 스스로 어긴다라는 건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본인이 CEO일 때 만든 규정이니까. 그러나 뭐 저나 뭐 정 기자님이나 그 규정이 또 왜 있었던 끌고 들어가? 난 퇴사한 다음이었습니다. 나도 퇴사 이후야. 똑같아. 같은 입장이군요. 아니잖아요. 신입사원 교육반장이었잖아요. 저 여기 새총 없나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시의 북쪽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사람이 살지 않은 유령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1986년 당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폐기물을 묻은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체르노빌 주민 10만여 명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인재였고 죄 없는 주민들, 정말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피폭 그냥 당했죠.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체르노빌에 나타난 한 남성. 당신 누구야?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나 여기서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출입증을 두고 왔네. 그냥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야? 당신 지난번에 과학자로 그러지 않았어? 당신 정체가 뭐야? 사고 이후 예브게니 마르케비치라는 남성이 때로는 경찰로, 때로는 과학자로 위장, 수차례 출입 금지 구역에 잠입했는데요. 저길 왜 들어가? 아니야. 저기 뭐 좋지도 않을 텐데 왜? 아니,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 진짜? 난 원래 체르노빌에서 살았다고요. 내 집에 온 게 죄입니까? 사실 그는 원전 폭발 전에 체르노빌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주민으로요. 추억이 가득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지만은 피폭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를 한 건데. 그렇죠. 하지만 고향 체르노빌에 돌아가고 싶었던 마르케비치의 마음은 굳건했고요. 현재 그는 체르노빌의 출입 금지 구역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가 도대체 어떻게 출입 금지 구역인 체르노빌에 살게 됐느냐? 피폭될까 봐 못 들어간다고?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네, 마르케비치는 체르노빌에 들어가기 위해 방사선 분야를 공부, 결국 발전소 관찰 기술자로서 정식으로 체르노빌 거주 허가를 받은 겁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현재 그는 체르노빌에서 채소를 가꾸며 체르노빌 재생에 필요한 생태 실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갔네요, 가기는. 위험 구역이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디션이네. 이거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 그 중에 이제 걸러서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히잡이잖아요, 저게. 네. 근데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금지곡 같은 게 있는지. 영상 속 소녀들이 노래한 이유. 바로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에게 내려진 노래 금지령 때문입니다. 노래 금지령? 노래 금지령. 아 금지곡이 아니라 노래를 하지 말라고? 왜? 왜? 유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 12세 이상 여학생들이 공공 행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셔. 단 여학생만 참석하는 행사에선 불러도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여학생들에게만 노래를 금지시켰고요. 심지어 남자 음악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완전히 남녀 차별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노래 못 부르게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네요, 진짜.
물론 내가 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난 죽고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얘한테 금지를 하고 싶다. 아니 나는 미치잖아. 이게 그렇죠. 아유, 자기를 표현하는 그래 수단이에요.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저거를 아예 못하게 하면 어떡해? 이 같은 결정에 노래를 금지당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뿐 아니라 인권단체, 여성단체, 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들은 노래 금지령에 대응, 아이들은 소년이든 소녀든 노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음악원 설립자 아메드 사르마스트를 필두로 SNS에 샵 IamMySong 해시태그 운동으로 맞대응.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과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게재했고요. 노래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 음악은 내 삶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라며 노래 금지령을 강력히 지탄했습니다.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금지령을 내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논란이 거세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노래 금지 이유에 대해 뒤늦게 변명을 내놨는데요. 학업에 지장이 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성별 가려가면서 코로나 걸리나?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되려면 학생 전체를 금지시키든가. 그럼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을 당시 학생들의 노래를 금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던 암흑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결국 노래 금지령을 철회. 단 전국 모든 학생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철회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학생들이 노래할 자유를 어떤 근거로 어른들이 허락하고 판단해서 오케이 해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신혼여행의 성지이자 수많은 트래블러들의 로망인 하와이. 그런데 아름다운 하와이 제도 중엔요. 일론 머스크 같은 재벌은 물론 메시 같은 유명인, 또 만수르 같은 왕족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일명 금단의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그런 섬이 있어요? 그러게 출입이 안 되는. 하와이는 전부 다 관광지로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금단의 섬은요. 바로 카우아이 섬에서 약 27km 떨어진 니하우 섬인데요. 니하우 섬은 1864년부터 로빈슨 가문의 개인 사유지로요. 오로지 로빈슨 일가의 허락이나 초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단의 섬에 들어가기 위해 아, 나 황태자인데 이번 휴가는 그 니하우 섬에서 보내고 싶으니까 가능할까? 얼마면 돼? 야, 얼마면 그 니하우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각국의 수많은 왕족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거절 따위는 당해본 적 없는 유명인들이 방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요. 심지어 나 알죠? 믹 제거예요. 니하우 섬에 좀 방문할 수 있을까? 영국 락의 전설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역시 니하우 섬을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대차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는 정말 본인만 쓰려고 하나 보다. 로빈슨 일가가 니하우 섬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와이 원주민들을 지켜주시오. 1864년 로빈슨 가문이 처음 니하우 섬을 구입했을 당시 하와이 왕국의 국왕 카메하메아 5세로부터 원주민들과 전통을 지켜줄 것을 부탁받았고요. 로빈슨 가문은 약 15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위해 금지한 거군요. 갑자기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진짜 저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 약 7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니하우 섬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초의 자연 환경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생활 방식을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몽크 물범을 비롯해 멸종 위기 동식물들의 천국으로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하와이의 혼과 정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단의 섬을 어떻게든 방문하려고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2013년엔 불법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금단의 섬이 된 니하우 섬. 발전과 이익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선택한 결정을 우리 모두 존중하면 어떨까요?